82세 김만섭, 딸을 만나러 온 부대 면회소에서 차가운 거절을 당한다. 면회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헌병의 냉정한 목소리. 노숙자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주변의 수군거림. 김밥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지고 만섭은 부대 담장 옆 벤치에 주저앉는다. 그냥 얼굴만 한 번 보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마음 깊은 곳까지 전해드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까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남겨주세요.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김만섭의 눈이 떠집니다. 82살의 나이에도 몸은 정확한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죠. 무릎이 시리고 허리가 굽어 일어나는 것조차 쉽지 않지만 만섭은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작은 논을 돌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이고, 이 늙은 몸이 말을 안 듣네. 만섭이 중얼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나 지팡이의 의지에 부엌으로 향합니다. 부엌 벽에는 딸 지연이 군복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습니다. 군 법무관으로 승진할 때마다 보내온 사진들이죠. 특히 중령 계급장을 단 최근 사진 앞에서 만섭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우리 지연이가 중령까지 됐구먼. 참 대단한 딸을 뒀어. 만섭은 사진 속 지연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는 아련한 그리움이 스며들어 있었죠. 지연이 마지막으로 집에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가물가물합니다. 전화조차 몇 달째 받지 않고 있으니까요. 간단한 아침을 먹고 나서 만섭은 논으로 향합니다. 다리를 절며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합니다. 최근 넘어지면서 다친 다리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서 걸음걸이가 더욱 불편해졌거든요. 벼가 익어가네. 지연이 어릴 때는 추수철만 되면 학교 마치고 달려와서 도와주곤 했는데 논둑에 앉아 황금빛으로 물든 별을 바라보던 만섭의 눈가에 촉촉함이 맺힙니다. 딸이 어릴 때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죠. 가난한 농촌 총각이 혼자 키운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것이 기적 같기만 합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만섭은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식사를 합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는데 우연히 군 관련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만섭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지연이 얼굴이 보고 싶구먼. 언제까지 이렇게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지. 만섭은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지연이 근무하는 부대 주소를 확인합니다. 몇 년 전 지연이 보낸 편지에 적혀 있던 주소였죠. 손가락으로 주소를 따라가며 읽던 만섭의 마음이 단단해집니다. 가봐야겠어. 딸 얼굴 한번 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나? 그날 저녁 만섭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 딸을 만나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잠이 쉽게 오지 않았지만 오랜만에 희망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만섭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딸을 위한 김밥을 정성스럽게 쌌습니다. 지연이 어릴 때 좋아하던 우엉과 단무지를 넣은 김밥이었죠. 낡은 가방에 김밥을 넣고 지팡이를 든 만섭의 모습에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군인이 된 것도 그 힘든 법대를 간 것도 다 나 때문이라 했지. 그의 얼굴 좀 보고 싶구먼. 만섭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을 나섭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도 쉽지 않았지만 딸을 만난다는 생각 하나로 힘든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만섭의 다리는 이미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3시간 넘게 걸린 여행이 82살 노인에게는 너무나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딸을 만난다는 생각 하나로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저기가 지연이 일하는 곳이구먼. 멀리 보이는 군부대의 철조망과 초소를 바라보며 만섭은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년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낡은 가방에서 정성스럽게 싼 김밥을 확인하며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부대 정문까지 오는 길도 쉽지 않았습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걸어야 했거든요. 다친 다리가 시큰거려서 걸음을 멈출 때마다 만섭은 주머니에서 지연의 사진을 꺼내 보곤 했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간다. 기다려라. 부대 정문 앞 면회소에 도착한 만섭은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대기실과 각종 안내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하지만 뭔가 분위기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다른 면회객들은 모두 깔끔한 차림새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 단정한 옷차림의 부인들. 그들 사이에서 만섭의 낡은 작업복과 구부정한 모습은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접수대에 앉아있던 젊은 헌병이 만섭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섞여 있었죠. 만섭의 차림새를 훑어보는 시선이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네, 우리 딸을 만나러 왔어요. 김지연 중령이라고 법무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만섭은 조심스럽게 말하며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습니다. 하지만 헌병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면회 예약은 하셨나요? 사전 예약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예약이요? 그런 건 모르고 그냥 딸 얼굴 한 번만 보면 되는데요. 만섭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예약이 필요하다는 걸 전혀 몰랐거든요. 헌병은 차가운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규정상 사전 예약 없으면 면회 불가입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젊은이, 나는 정말 김지연 중령의 아버지요. 이 먼 길을 딸 보러 온 거라고요. 제발 한 번만 확인해 주시오. 만섭이 간절하게 사정했지만 헌병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헌병이 다가와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부대 보안상 신원 불분명한 분의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민감한 시기에는 더욱 조심해야 해요. 그 순간 만섭의 귀에 충격적인 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런 분이 정말 중령님의 아버지일까요? 차림새를 보니. 쉿, 조용히 해. 하지만 진짜 가족이라면 연락이라도 했을 텐데. 갑자기 나타나서 딸을 찾는다고? 노숙자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이 만섭의 마음을 찢어놓았습니다. 자신이 초라한 모습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무시당할 줄은 몰랐거든요. 제발 딸한테만 아버지가 왔다고 전해주세요. 그럼 알 거예요. 김만섭이라고, 시골에서 농사 짓는 김만섭이요. 만섭이 애원하듯 말하며 가방에서 김밥을 꺼냈습니다. 이것도 지연이 좋아하는 반찬으로 싸운 거예요. 어릴 때부터 우엉이랑 단무지 들어간 김밥을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헌병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규정이라는 벽 앞에서 아버지의 간절함은 아무 소용이 없었죠. 어르신, 정말 돌아가셔야 해요. 더 이상 여기 계시면 강제 퇴거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경비실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신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신고를 해요? 딸을 보러 온 게 죄인가요? 만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마치 죄인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결국 만섭은 면회소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김밥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져 흩어졌지만 죽지도 못했죠. 다리에 힘이 풀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얼굴만
얼굴만 한 번 보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더냐. 만섭은 부대 담장 옆 벤치에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혹시 지연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고 해가 기울어져도 만섭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수상한 눈으로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연아, 아빠가 여기 있다. 제발 나와줘. 저녁 때가 되자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만섭은 얇은 외투 하나뿐이었지만 추위를 참고 견뎠습니다. 딸에 대한 그리움이 추위보다 컸거든요. 해가 완전히 지고 가로등이 켜져도 만섭은 벤치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아무도 없는 적막한 거리에 홀로 남겨진 느낌이었죠. 그때 멀리서 검은 세단 한 대가 부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세단이 부대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본 초병들이 급하게 경례 자세를 취했죠. 뒤이어 또 다른 검은 차들이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본 만섭은 벤치에서 조금 물러났습니다. 저게 뭔 일이지? 큰 사람이 오나 보네. 첫 번째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현직 국방부 장관 최영식이었습니다. 위험 있는 모습으로 차에서 내리자마자 부대 간부들이 우르르 뛰어나와 일렬로 늘어서며 경례를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도착하셨습니다. 부대장부터 주요 간부들 모두 집합. 부대 안이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관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모든 군인들이 긴장한 채로 움직이고 있었죠. 만섭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작아지려고 했습니다. 자신 같은 초라한 노인이 이런 큰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최영식 장관은 부대장과 악수를 나누며 간단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수행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붙었고 경호원들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죠. 오늘 부대 시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먼저 부대 현황 보고를 받고 주요 시설 둘러보신 후 장병들과 면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장관의 시선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부대 담장 옆 벤치에 앉아 있는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눈에 들어온 것이죠.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저분은 왜 저기에 계시는 거죠? 장관이 부대장에게 물었습니다. 부대장은 당황하며 돌아보더니 급하게 헌병을 불렀습니다. 아, 그냥 지나가던 분인 것 같습니다. 곧 정리하겠습니다. 경비에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최영식 장관의 표정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부대장과 간부들이 당황하며 뒤따랐죠. 장관님,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원 확인되지 않은 분이라. 잠깐만요. 제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이 가까이 다가가자 만섭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최영식 장관의 얼굴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4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김만섭. 형님? 장관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만섭도 깜짝 놀라며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불편해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죠. 영식아, 최영식이 정말 내가 맞냐? 이렇게 큰 사람이 되다니. 형님, 정말 형님이시군요.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최영식 장관은 급하게 만섭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변 군인들이 모두 경악한 표정으로 바라봤죠. 국방부 장관이 어떤 노인을 형님이라고 부르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수행원들과 경호원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장관이 갑자기 계획에 없던 행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형님, 여기서 뭘 하고 계세요? 왜 이런 곳에 혼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집은 어디고요? 아, 그게 우리 딸을 만나러 왔는데 면회가 안 된다고 해서. 만섭이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있을 때 최영식 장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면회소 쪽을 바라봤죠. 혹시 면회를 거부당하신 겁니까? 따님이 이 부대에 계시다고요? 만섭이 고개를 끄덕이자 최영식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부대장을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대장,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아니요, 처음 뵙는 분 같은데요. 이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자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어린 시절 제가 고아가 되었을 때 형님 집에서 밥을 얻어먹으며 자랐습니다. 부대장과 간부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아까 만섭을 내쫓았던 헌병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졌죠. 최영식 장관은 만섭을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군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든 장병들 잘 들어주십시오. 이분은 김만섭 선생님이십니다. 저의 은인이자 진정한 어른이시죠. 장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거든요. 형님 기억하세요? 제가 20살에 군대 갔을 때 형님도 같은 부대에 계셨잖아요. 그때 적군의 총탄에 맞아 쓰러진 저를 업고 후송하신 분이 바로 형님입니다. 아, 그때 그 영식이가 맞구나.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만섭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젊은 시절 동료 군인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거든요. 형님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도 형님 덕분이에요. 최영식 장관은 부대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분을 최고의 예우로 모셔라. 그리고 이분의 따님이 어디 계신지 당장 확인해라. 김지연 중령이라고 하셨죠? 네, 법무관으로 근무 중입니다. 부대장이 급하게 뛰어가자 최영식 장관은 만섭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서 편히 쉬세요. 따님을 금방 모셔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김밥을 싸왔는데 떨어뜨려서. 당장 최고급 식사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숙소에 모셔드려라. 장관의 명령에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 만섭을 내쫓았던 헌병들은 식은땀을 흘리며 바라볼 뿐이었죠. 형님을 왜 밖에서 기다리게 했습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장관의 차가운 목소리에 부대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연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대 본부 3층 법무실에서 김지연 중령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평소 조용한 부대가 갑자기 뒤집어진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중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부관이 급하게 들어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님이 갑자기 오셨는데 그분과 함께 어떤 노인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중령님의 아버님이라고. 지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했죠.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여기에? 네, 국방부 장관님이 직접 모셔오셨습니다. 지금 귀빈실에 계시고요. 지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부대에 나타났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국방부 장관과 함께라는 사실이 더욱 당황스러웠거든요. 어떻게 장관님이 우리 아버지를,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장관님이 아버님을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부대장님이 중령님을 찾고 계십니다.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왠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령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대장님이 급히 오시라고. 잠깐만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차분한 모습과는 전혀 달랐죠. 부가는 당황하며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지연은 책상 서랍에서 아버지 사진이 들어있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몇 년 전 찍은 아버지의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아버지가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왜 갑자기 오신 거지? 연락도 없이. 지연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국방부 장관까지 함께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부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지연 중령 어디 있습니까? 당장 귀빈실로 모시고 와야 합니다. 부대장님, 지금 준비 중이십니다. 부관이 대답했지만 지연은 여전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만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미지가 농촌 출신이라는 게 알려지면 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 간부로서 쌓아온 위치와 체면이 무너질까봐 걱정됐거든요. 동료들 앞에서 초라한 농촌 아버지를 소개한다는 게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중령님, 정말 급하십니다. 장관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부관이 재촉했지만 지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회의가 있어서. 하지만 장관님이 직접 나중에 따로 시간을 내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안 돼요. 지연의 단호한 목소리에 부관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 보아도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역력했죠. 한편 귀빈실에서는 최영식 장관이 만섭과 옛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형님, 따님이 정말 훌륭하게 잘하셨네요. 중령까지 진급하시다니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래, 지연이가 자랑이야. 혼자 키우느라 고생이 많았지만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맙지. 만섭의 얼굴에는 딸에 대한 자랑과 그리움이 동시에 묻어났습니다. 최영식 장관은 그런 만섭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죠? 따님이 오셔야 하는데. 장관이 부대장을 불러 물었습니다. 부대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게 김지연 중령이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고 해서. 회의요? 이보다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당장 모시고 오십시오. 장관의 목소리에 날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만섭은 그런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시가 괜찮다. 지연이가 바쁜가 보네. 나중에 만나면 되지. 아닙니다, 형님.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최영식 장관은 직접 지연에게 연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여전히 나오지 않겠다는 답변만 보내왔죠.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멀리서 오셨는데. 장관의 화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만섭은 그런 장관을 말리려고 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죠. 지연은 법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발걸음이 옮겨지지 않았거든요. 아버지의 삶은 존경스럽지만 지금 내 위치에선 너무 멀어졌어.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딸로서의 마음과 군인으로서의 체면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지연이 나타나지 않자 최영식 장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귀빈실 안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만섭은 딸을 기다리며 차를 마시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어요. 최영식 장관이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만섭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 영식아. 지연이가 바쁜가 보지. 나도 갑자기 와서 놀랐을 거야. 하지만 만섭의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몇 년 만에 딸을 만나러 왔는데 이렇게 외면당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닙니다. 이건 예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버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장관은 부대장을 다시 불러 강하게 지시했습니다. 김지연 중령에게 전하십시오. 이것은 명령입니다. 지금 당장 이곳으로 오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부대장이 급하게 나가자 만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죠. 아침부터 시작된 긴 하루가 이렇게 끝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법무실에서 지연은 부대장으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습니다. 김지연 중령, 장관님의 직접 명령입니다. 지금 즉시 귀빈실로 오십시오. 부대장님, 정말 지금은 이것은 협조 요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부대장의 강한 어조에 지연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발걸음이 무거웠죠. 복도를 걸어가면서도 계속 망설였습니다. 귀빈실 문 앞에 도착한 지연은 손을 들어 노크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영식아, 나는 그냥 가볼게. 지연이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형님, 뭐 하시는 소리예요? 이렇게 가실 수는 없어요. 아니야, 괜찮다. 딸이 바쁜 게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야. 나도 젊었을 때 일에만 매달렸거든. 지연은 문 앞에서 멈춰선 채로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묻어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형님. 아버님을 이렇게 대하다니. 영식아, 화내지 마라. 지연이도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야. 지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연은 노크하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귀빈실에서는 만섭이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죠. 영식아, 정말 고마웠다. 오랜만에 내 얼굴도 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형님,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가세요. 제가 차량도 준비해 드릴게요. 아니다, 괜찮어. 버스로 오는 길 알고 있어. 만섭은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섰습니다. 최영식 장관이 부축하려고 했지만 정중히 거절했죠. 혼자 할 수 있어. 고마웠다, 영식아. 지연은 복도 끝에서 아버지가 나오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이 평소보다 더 구부정해 보였죠.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최영식 장관이 만섭을 배웅하며 나왔습니다. 형님, 정말 이대로 보내드릴 수는 없어요. 괜찮다고 했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만섭은 부대 정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혹시 딸이 나올까 하는 마지막 희망이었죠.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섭은 버스 정류장에서 마지막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젖은 옷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있는 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섭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몇 년 만에 딸을 보러 갔는데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편 부대에서는 최영식 장관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김지연 중령은 어디 있습니까? 장관님, 회의실에 있습니다.
당장 불러오십시오. 잠시 후 지연이 회의실에 나타났습니다. 최영식 장관의 차가운 시선이 지연을 향했죠. 김지연 중령, 오늘 있었던 일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장관님. 죄송하다고요? 그 아버지를 외면한 군인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날카로운 말에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군인의 기본은 효도입니다. 나라를 위해 싸우기 전에 가족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진짜 군인입니다. 지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장관의 모든 말이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혼자 남은 사무실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종이에 써봤습니다. 김만섭, 아버지, 아빠.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부대 안에서는 동료들이 지연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지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영식 장관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 아버지를 외면한 군인이 군복을 입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지연은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거든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차 키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내가 간다. 지연이 중얼거리며 부대를 나섰습니다. 시골까지는 3시간 거리였지만 마음은 급했죠. 운전하는 내내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때 자신을 업고 밭에서 일하던 아버지, 학비 마련하느라 밤늦게 일하던 아버지의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내가 뭘 했던 거지? 아버지를 그렇게 외면하다니. 지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깨닫고 있었거든요. 새벽 6시 지연은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한 시골 풍경이 눈에 들어왔지만 왠지 낯설게 느껴졌죠. 아버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집 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써 일어나신 것 같았죠. 지연은 천천히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만섭은 작은 텃밭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지연이 가까이 다가가자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아? 만섭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아버지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죠. 아버지, 저예요, 지연이.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서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일은 괜찮냐? 아버지, 죄송해요. 지연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령이 흙 묻은 마당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이었죠. 지연아, 뭘 하는 거냐? 일어나거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어제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지연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중령도 소용없었거든요. 그냥 철없는 딸일 뿐이었습니다. 만섭은 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괜찮다, 딸아. 바빴잖아. 나도 갑자기 가서 놀랐을 거야. 아니에요, 아버지. 바쁜 게 아니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저 아버지가 부끄러웠어요. 내 인생이 아버지로부터 왔다고 너무 알게 되니까 두려웠어요. 만섭은 딸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지연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죠. 군대에서 사람들이 저를 도시 출신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농촌에서 자랐다는 걸 숨겨왔거든요. 부끄러워서. 지연아, 아버지가 평생 고생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그걸 숨기고 살았어요. 정말 나쁜 딸이에요. 지연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죄책감과 후회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만섭은 딸을 일으켜 세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연아, 그 두려움이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구나. 아버지, 내가 나를 부끄러워했다고? 그게 아니야.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던 거지. 만섭의 말에 지연은 더욱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을 이해해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한다. 내 뿌리가 어디인지, 누구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는지 말이야. 네, 아버지. 나는 너를 키우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너는 내 자랑이야. 지연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어릴 때처럼 아버지의 따뜻한 품이 느껴졌죠.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게요. 고맙다, 딸아.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죠.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그대로였습니다. 지연의 어린 시절 사진들과 군복 입은 사진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죠. 아버지가 혼자 계시면서도 딸을 그리워하며 지내온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침 드셨어요? 아니, 막 일어났어. 제가 해드릴게요. 지연은 부엌에서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딸이 해준 음식이라서 만섭은 기뻐했죠. 지연아, 어제 최영식이가 많이 화났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아버지. 장관님 말씀이 맞았어요. 저는 정말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넌 훌륭한 군인이야.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버지가 보여주신 희생정신과 성실함을 배워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연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말이죠. 아버지, 며칠 더 계세요. 저도 휴가를 내서 함께 있을게요. 괜찮냐? 부대 일은?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동안 너무 소홀했어요. 만섭은 딸의 말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했거든요. 지연아, 고맙다. 아빠가 정말 행복하다. 그날부터 지연은 며칠간 아버지와 함께 보냈습니다. 농사일도 도와드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사를 드렸죠. 이제 자신의 뿌리를 숨기지 않기로 결심했거든요. 드디어 지연이 진정한 딸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있을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지연은 부대로 돌아와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전화기를 들고 최영식 장관에게 직접 연락을 취했죠.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냈습니다. 장관님, 김지연 중령입니다. 김중령, 무슨 일입니까? 최영식 장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지난번 일 때문에 지연에 대한 실망이 컸거든요. 장관님, 저희 아버지를 명예예비역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전화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관도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명예예비역이요? 갑자기 왜? 아버지께서 젊은 시절 군에서 동료를 구하기 위해 희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분이 제대로 된 예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연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묻어났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김중령, 정말 진심입니까? 네, 장관님. 그동안 제가 너무 부끄러운 딸이었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께 떳떳한 딸이 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올려보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전화를 끄는 지연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첫 번째 단계를 밟은 것이죠. 며칠 후 지연은 다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거든요.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냐? 다음 주 육군 창설 기념일에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싶어요. 만섭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 큰 행사에 내가 왜 가야 하냐? 아버지께서 명예예비역으로 임명되셨어요. 그 시상식이 있거든요. 뭐라고? 만섭은 깜짝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명예예비역이라는 말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장관님이 아버지의 군 복무 당시 공로를 인정해 주셨어요. 정식으로 예우를 받으시게 된 거예요. 지연아, 그런 큰일을. 아버지께서 받으실 자격이 충분하세요. 젊은 시절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으셨잖아요. 지연의 말에 만섭은 감동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위해 이런 일을 추진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자리에. 아버지, 당당하세요. 아버지는 진짜 군인이셨어요. 드디어 육군 창설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를 모시고 서울의 행사장으로 향했습니다. 만섭은 평생 입어본 적 없는 정장을 입고 있었죠. 지연아, 내가 이런 옷을 입어도 되나? 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행사장에 도착하자 많은 군 간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있었습니다. 만섭은 그 규모에 압도되어 움츠러들었죠. 지연아, 나는 그냥 뒤에서. 아버지, 제 옆에 계세요. 오늘은 아버지가 주인공이에요. 행사가 시작되고 국민의례가 끝난 후 명예예비역 임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섭의 이름이 호명되자 지연이 아버지를 부축해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최영식 장관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김만섭 명예준이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만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농사만 지었던 자신이 이런 예우를 받는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장관은 마이크를 잡고 참석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김만섭 명예준이님은 젊은 시절 전쟁터에서 동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런 분야말로 진정한 군인의 표본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만섭은 당황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김명애 준이님의 따님이신 김지연 중령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연이 일어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죠. 이 땅의 진짜 군인은 가족을 위해 조용히 싸운 분들입니다. 김만섭 명예준이님은 그 중 한 분입니다. 장관의 말에 다시 한번 큰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만섭은 이제 당당히 고개를 들고 있었죠. 행사 후 휴식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만섭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명예준이님, 정말 존경합니다. 따님이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만섭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지연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뿌듯했죠. 아버지, 어떠세요? 지연아, 고맙다. 내 덕분에 이런 날을 맞게 되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받으실 자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최영식 장관이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영식아, 내 덕분이야. 고맙다. 아닙니다. 따님이 먼저 제안해 주셨어요. 정말 훌륭한 딸을 두셨습니다. 장관은 지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중령, 이제야 진짜 군인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섭이 말했습니다. 지연아, 오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날이야. 저도요, 아버지. 아버지와 함께 서 있을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제 정말 당당한 아버지가 된 기분이구나. 지연은 운전하면서 백미러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죠.
앞으로도 계속 자랑스러운 딸이 될게요. 넌 이미 충분히 자랑스럽다, 딸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버지와 딸이 하나가 된 기분이었죠. 명예 예비역 임명식이 끝난 지 며칠 후 만섭은 다시 한번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아버지를 정식으로 부대에 초청하고 싶다고 한 것이죠. 아버지, 이번에는 제가 정식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또 가야 하나? 지난번에도 갔잖아. 이번에는 달라요. 제가 직접 면회 신청을 하고 아버지를 당당하게 모실 거예요. 지연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죠. 며칠 후 만섭은 다시 그 부대를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지연이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쳐놨거든요. 손에는 여전히 김밥 도시락을 들고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부대 정문에 도착한 만섭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몇 주 전 이곳에서 겪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면회소에 들어서자 접수대의 헌병이 만섭을 알아봤습니다. 지난번 그를 내쫓았던 바로 그 헌병이었죠.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헌병이 급하게 일어서서 경례를 했습니다. 만섭은 당황스러워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죠. 김만섭 명예준이님이시죠? 김지연 중령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명예준이라고 하니 어색하네. 만섭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헌병은 정중하게 안내했죠. 지난번에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몰라봤습니다. 괜찮다, 젊은이. 그때는 나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 헌병은 만섭을 귀빈실로 안내했습니다.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복도를 지나면서 만나는 군인들마다 경례를 했습니다. 귀빈실 문이 열리자 지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군복을 입은 모습이 당당해 보였죠. 아버지, 오셨네요. 지연아, 고생 많다. 만섭이 딸에게 김밥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여전히 우엉이랑 단무지 들어간 거예요? 내가 좋아하던 거잖아. 지연은 김밥을 받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변하지 않는 사랑이 느껴졌거든요. 아버지, 오늘은 제대로 된 면회를 해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 부대 안을 구경시켜드리고 제 동료들에게도 소개해드릴게요.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부대 안을 둘러봤습니다. 먼저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실을 보여드렸죠.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참 대단하다. 만섭은 딸의 사무실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책꽂이에 가득한 법률 서적들과 깔끔하게 정리된 책상이 인상적이었죠. 아버지, 제 동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지연은 아버지를 다른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동료들이 만섭을 보며 일어섰죠. 여러분, 저희 아버지이신 김만섭 명예준이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명예준이님. 동료들이 일제히 경례했습니다. 만섭은 어색해하며 답례했죠. 지연이가 평소에 아버지 자랑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요? 우리 지연이가? 만섭이 놀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네, 농촌에서 혼자 딸을 키우신 이야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동료의 말에 만섭은 뿌듯해했습니다. 딸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부대 식당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같이 식사해요. 부대 식당에서 내가 먹어도 되나? 물론이에요. 아버지도 군인이시잖아요. 식당에서 다른 장병들이 만섭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명예 예비역 임명 소식이 부대 전체에 알려졌거든요. 명예준이님, 영광입니다. 지연 중령님 아버님이시죠?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만섭은 이런 대우가 어색하면서도 기분 좋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연은 아버지와 함께 부대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아버지, 어때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지연아, 정말 고맙다. 이런 대우를 받을 줄 몰랐어. 아버지께서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만섭은 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지연아, 내가 이렇게 생각해주니 아빠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아버지, 앞으로도 자주 오세요. 이제는 언제든지 환영받으실 거예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만섭은 부대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쓸쓸한 마음이 아니었죠. 면회소에서 지연이 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다음 주에 제가 또 찾아뵐게요. 알겠다, 딸아.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네, 아버지. 만섭이 부대를 나서면서 뒤돌아봤습니다. 지연이 손을 흔들고 있었죠.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만섭은 생각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이곳은 자신을 거부하는 차가운 곳이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맞아주는 곳이 되었죠. 참 신기한 일이야. 사람 마음이 바뀌니 세상도 바뀌는구나.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보며 만섭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사무실로 돌아가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도 아버지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이제 그곳은 단지 군부대가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당당히 부를 수 있는 가족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진정으로 하나가 된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만섭은 집에서 지연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나도 그래, 지연아. 고맙다. 사랑해요, 아버지. 나도 사랑한다, 딸아. 마침내 아버지와 딸 사이에 진정한 사랑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가족일 뿐이었죠.